초등 6학년 1학기 수학 비와 비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지, 두 수를 비교하기. 두 번째 가지, 비란. 세 번째 가지, 비율이란. 이번 시간은 두 수를 비교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비와 비율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지로 가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6명, 판매하는 사람이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려고 할 때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수를 모두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로 나타내서 비교하기, 두 번째는 뺄셈으로 비교하기, 세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입니다. 먼저 표로 비교해 볼까요? 모둠별로 두 수를 비교해야 하니까 세 줄을 만든 다음 가장 위에 모둠수를, 그 아래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항목으로 씁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맞춰서 비교하는 수를 써보세요. 모둠이 하나일 때에는 준비하는 사람의 수가 6명,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3명, 모둠이 2개일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 12명, 판매하는 사람은 6명이네요. 이렇게 모둠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열을 맞춰 써주세요. 그럼 모둠수별로 두 수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다음은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볼까요? 모둠이 하나일 때는 6 빼기 3은 3, 모둠이 2개일 때는 12 빼기 6은 6, 모둠이 3개일 때는 18 빼기 9는 9입니다. 뺄셈으로 비교하니까 두 수의 차, 즉 두 수의 관계가 계속 달라지네요. 두 수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게 비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둠이 하나일 때는 6 나누기 3은 2, 모둠이 2개일 때에는 12 나누기 6은 2, 모둠이 3개일 때에는 18 나누기 9는 2입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두 수의 관계가 항상 2로 같네요. 이렇게 어떤 수가 어떤 수의 몇 배인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으로 비교하면 두 수의 관계가 계속 달라지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두 수의 관계가 항상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지엔의 모둠이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을 사용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두 수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포도주스가 몇 병인지는 쓰지 않고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의 양이 3컵일 때는 포도 원액이 2컵, 물의 양이 6컵일 때에는 포도 원액이 4컵, 물의 양이 9컵일 때에는 포도 원액이 6컵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물의 양이 1배, 2배, 3배 늘어날 때마다 포도 원액의 양도 1배, 2배, 3배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까요? 물의 양을 포도 원액의 양으로 나누면 물의 양이 포도 원액의 양의 몇 배인지 알 수 있겠죠? 3 나누기 2는 2분의 3,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6 나누기 4는 4분의 6이죠.
이를 2로 약분하면 역시 2분의 3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9 나누기 6은 6분의 9. 이를 3으로 약분하면 역시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니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B란 이처럼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쌍점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B를 쓸 때에는 기준이 되는 수를 뒤에 쓴 다음 쌍점을 가운데에 찍으면 됩니다. 3과 2의 B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읽을 때에는 3대 2,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라고 읽습니다. 뒤에 두 개는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준이 되는 수 뒤에 무엇에 대한 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서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비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순의 모둠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은 처음 도넛의 몇 배일까요? 판매한 도넛 수가 처음 도넛 수의 몇 배인지를 알려면 판매한 도넛 수를 처음에 있던 도넛 수로 나누면 됩니다. 두 수의 관계는 2분의 1이 되네요. 이는 바로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양, 즉 판매한 도넛의 수를 앞에 쓰고 기준양, 즉 처음에 있던 도넛의 수를 뒤에 쓴 다음 가운데 쌍점을 찍어주세요. 그럼 두 수의 B가 완성됩니다. 쉽죠? 기준이 되는 양을 항상 뒤에 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 B를 이용해서 판매한 도넛의 수가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는 바로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죠. B에서 앞에 있는 수에 뒤에 있는 기준이 되는 수를 나누면 두 수의 관계, 즉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의 몇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10 나누기 20은 20분의 10입니다. 두 수의 관계는 2분의 1이네요. 처음 있던 수의 2분의 1, 즉 반을 판매했네요. 이처럼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누면 기준양이 비교하는 양의 몇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 2분의 1이 바로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율이란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눈 값으로 비교하는 양이 기준양의 몇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죠. 비율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고 10대 20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10,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다음 가지로 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입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이라고 했으니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수를 기준이 되는 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은 걸린 시간 분의 간 거리가 됩니다.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300km를 갔다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은 2분의 300, 즉 150이 됩니다. 이는 기준량이 1일 때 150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1시간에 기차가 150km를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알아볼까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서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준량으로 나눠야 하니까 서울의 넓이를 분모했으면 되겠죠. 서울의 인구가
958만 7천 명이고 넓이가 605제곱킬로미터이니까 비율은 605분의 958만 7천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16,293이 됩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에 사는 서울 인구의 수와 같죠. 같은 방법으로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면 92가 나옵니다. 이 값을 서울과 비교해 볼까요? 앞서 구한 서울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훨씬 크죠. 비율이 크다는 것은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일 때 서울이 강원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감의 비율로 물감의 진하기를 나타내 볼까요?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을 비율로 나타내면 흰색 물감의 양분의 검은색 물감의 양이 됩니다. 흰색 물감의 양에 대하여 검은색 물감이 많을수록 더 진한 색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 비율이 크면 클수록 물감의 진하기는 진해집니다. 이처럼 비율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답니다. 이것으로 비와 비율 첫 번째 노트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비와 비율이 무엇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